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6일입니다. 와, 8월 다 끝났네. 네. 오늘 8월 26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 포렌님 어서 오시고요. 마음의 풍요님, 승려임님, 부자 옴마님, 부자 스톡님, 군산 최부자님, 하늘지기님, 뽀비님, 대박나게 잘하자님. 네, 그리고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은 당연히 좋아요 누르고 들어오셨겠죠? 네. 형주님, 예쁜 하늘님, 팍 HK님, 네, HK면 홍콩인가? 네. 어서 오시고요. 이영란님, 유연한 리치님, 김수키님, 빨봉가자님, 김인성님, 1톤짜리 황금님, 써니쌤님, 찐빵님 오셨고요. 대박인생님, 부자오빠님, 딸기초코님, 박춘환님, 전영수님, 화수분처럼님, 선한주주님, 찐마이님, 귀여운 쥐님, 각시풀님 어서오시고요. 승아아빠님, 행복한통장님, 오키님, 행복만땅님, 별콩님, 최강우통님, 중부님, 신지영님, 행복한공간님 어서오시고요. 이발은 좀 됐는데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언제였지? 일요일에 했나? 그때 애들 계약이라서 제가 묻어서 한다고. 네. 빨강망토님, 뭐 거짓말이요, 맞는 말이지. 왜 이랬어요, 이거. 쿠키님, 담비랑님, 가치나님, 둥천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또 오셨죠. 대목님, 명희홍님, 비비알님, 요하나님, 진실된 미소님, 삼형제맘님, 황금동네님, 황금대추님, 칠가비님, 솔표님, 뭐요 이게? 네, BACCHUS님, 네, 영어 쓰지 마세요. 나무공상님, 어서 오시고요. 진숙자님도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가 있죠, 오늘. 네, 시장이 내렸어. 시장이 내렸고요. 오늘 방송 제목은 뭐냐? 계속 가는 것보다 좀 쉬었다가 하는 이게 더 낫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낫냐 이거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제 초보자이시거나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그런 게 많아요. 주식은 계속 올라가야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금방 끝나요. 네. 항상 이거 중요한 거.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금방 끝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 애들 자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멈칫했다. 애들 요즘에 학교 다니면서 좀 일찍 자나요? 네. 이게 뭔가 이제 이 테크닉적인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이렇게 네, 스무스하게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좀 아니 뭐 하는 거야? 근데 오래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오래 가야 되는. 그게 좀 시간적인 부분을 가려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되거든요. 이제 뭐 방향도 좀 바꿔주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 그러면 이거는 곧 끝난다는 신호예요. 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한쪽으로만 계속 가게 되면 왠지 부담이 생겨요. 왜냐면 그쪽으로 계속 피로감이 쌓이거든요. 즉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또 계속해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곧 끝난다. 곧 끝난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는 항상 변동성이 커져요.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게 뭔가 이제 뭐라 그러지? 네. 왜 막 끝나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하여튼 그거 네. 막 숨 넘어가기 전에 막 바로 그거 네. 바로 그런 현상이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이제 얌전히 가다가 갑자기 팍 튀어 오른다든지 또는 슬금슬금 내리다 갑자기 빡 떨어지는 그 맞아 마지막 불꽃 네. 그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변동성이 딱 커지는 시점이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변곡점이 나올 때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은 이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그런 게 생겨요. 올라갈 때는 뭐 그냥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계속 가네? 계속 가네? 안 되겠다 나도 들어가자 해가지고 막판에 큰 게 빵빵 터지거든요. 내려갈 때는요. 슬금슬금 가네. 내려가네 하다가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서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투매지 투매. 네. 투매. 이거란 말이에요. 시장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너무 깊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상상은 자유지만, 네. 방송은 항상, 네. 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것만 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이 한쪽으로만 계속 되게 되면 그게 끝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어떤 포지션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초반에는 강력하게 반등이 나갔지만 이런 강력한 반등이 한 번 더, 두 번 더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풀 죽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부분들은 이거를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등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 뭐 급등으로 이제 손해를 반드시 더 복구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셔야 돼요? 급락 이후에 반등, 네, 반등은 무조건 나와요. 급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센 반등이 나오죠. 뭐 상한가도 나올 수도 있고요. 뭐 10% 올라가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뭐 큰 거 뭐 양봉 막 뽑아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지만 이대로 그냥 계속 가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미치는 거야. 이거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가다가 한번 쉬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숨고르기 같은 거죠. 숨고르기. 우리가 어디 뭐 등산을 가든 아니면 어디 뭐 장거리 마라톤을 뛰든 이럴 때 막 처음부터 막 미친 듯이 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은 못 가지, 뭐, 초반쯤, 뭐, 조금만 올라갔을 때 그냥 막, 숨이 그냥 막, 심장이 막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막 하잖아요.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서 산 같은데 등산 가다 보면은요, 깔딱고개 같은데 보면은 이제 심장 제세동기? 그런 거 있나? 하여튼 뭐, 거기서 이제 CPR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뭐, 심장박도 너무 높아지면 좀 쉬었다 가라든지, 뭐, 돌연사, 뭐, 이런 거 조심하라고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냐면, 이제 너무 가파른 곳을 너무 이제 가파르게 한쪽 방향으로만 너무 빡시게 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무리가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올라가면 이거 뭐야 라고 얘기가 되는 거야. 뭐야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나오면 주가가 애매해집니다. 자,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지금 급락을 했어. 계속 올라가서 이제 회복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상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를 봤을 때 2007년도, 8년도 장세 한번 당시 봐봐요. 2007년도. 이때 100%씩 빠졌거든요. 네. 증시가요. 이게 전날 같은 때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얼마냐면 1800이야. 근데 여기가 얼마예요? 1600. 1819에서 1690이니까 100포인트 빠졌죠? 지수가 100포인트 빠졌어요. 무지막지에 빠진 거지. 뭐 7%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보면 또 이렇게 100포인트씩 올라가요. 네. 미친 거야, 주식이. 네. 급락 이후에 급등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보셔야 돼요. 바로 회복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 뭔가 의심해야 됩니다. 왜 이래 얘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자, 급락 이후에 급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편안해져요. 그래, 내려갔다 또 올라가는 거야. 그래, 일단은 버티면 되는 거야.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갈 거야. 어쨌든 경기는 좋으니까, 어쨌든 주가는 좋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안 팔지. 오히려 더 사게 됩니다. 무서움이 없어져.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뭐 사이드카, 그 다음에 뭐 서킷 브레이크 이런 거 걸리죠. 네, 그래서 뭐 거래가 정지되고 막 그런 상황들. 요즘에는 진짜 그거 본지 오래됐다, 그죠? 사이드카 이런 거. 네, 서킷 같은 거는 10% 이상 빠졌을 텐데 그때는 언제 있었던 2008년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008년도에 요때였던가요? 요때였겠네요. 네, 10% 빠졌을 때. 아, 이날 진짜 무서운 날이었어요. 네, 10%씩 빠지면 이제 거래가 중지가 돼요. 네. 그런 어떤 상황들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여기랑 잘 보세요. 급락 이후에 급등이었지만 급락 이후에 급등이 나오지만 회복을 다 안 해줘. 이건 넘어갔죠. 회복을 안 해줘요. 가면서 쉬면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증시가 회복을 제대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급락하고 나서 아이씨 왜 빨리 안 올라가요? 급해 죽겠는데 아이씨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이제 초보구나. 네, 그 생각 드는 거죠. 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이그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그래서 급락 이후에 반등이 빨리 나오면 좋겠죠. 지금 나 마이너스 20% 나왔는데 지금 한 10% 회복됐어요. 근데 또 내려가면 기분 나빠요.
이러라고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이러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요. 네? 세력이라고 생각해 봐요. 세력. 코로나 때와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단기 변수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네,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큰 흐름이 그렇게 변하는 것과 단기 변수는 또 다른 거죠. 네, 단기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나 머리 쿵했죠. 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머리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되죠. 가서 뭐 별일 없습니다. 집에 가세요. 그러면은 정상 복귀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상으로 탄환이 되는 거니까 뭐 그건 관계 없는 거지. 근데 단기적으로 일단 심장이 쿵 내려갈 수 있는 상황, 뭐 그런 것들은 일단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단기 변수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그 급락 이후의 급등,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수급이 일단은 말씀드렸지만은 뭐 시장 전체를 갖다 패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것만 잡아가지고 너 일로 나와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 따라 나와. 옥당으로 따라와. 띠끼들아 해가지고 듣고 나간 거잖아. 그래갖고 막 때린 거 아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띠끼들 막 그러면서 막 때린 거 아니요. 얘네만 얻어맞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얘네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놈들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같이 폭락하는 상황. 사람들이 뭐 했어요? 겁먹었잖아요. 무섭지 않았어요? 이번에? 안 무서웠어요? 에이 뭐 내려가다 말겠지 뭐. 네, 그런 분들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이렇게 쿠구구궁 떨어지 이 주가 하락에 제 생각에는 90%의 영향은 누가 줬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가 때렸느냐? 외국인들이 팬 거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단기 변수가 됐든 수급의 변화가 됐든 이런 것들은 뭐 급등을 해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 변수라기보다도 이제 수급적인 영향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단기적으로 나간 거고 이런 뭐 상황이니까 급등해서 나가는 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수급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할 게 있어요. 저 새끼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 쟤네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까? 외국 애들이 이 생각을 우리가 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왜 지금 안 올리는 것일까? 이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개인들의 심리예요. 네, 심리. 이해되세요? 이 개인들의 심리요. 지금 죽겠어요, 힘들겠어요, 막 뭐 미칠 것 같아요, 뭐 짜증나요, 주식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얘네들이 노리고 있는 거죠. 아이쿠 그렇군요. 네, 아이쿠 그렇군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얘네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 종합주가지수하고 코스닥하고 분명히 온도 차이가 다른 거 아시죠? 코스피와 코스닥은 온도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수급동이나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월급 종목 가지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월급 종목은 네, 뭐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나 죽겠어요, 왜 안 올라가요? 네, 냅둬, 언젠가 올라가. 네, 언젠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은 뭐 월급 종목 아니라 월급 할아버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다 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다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급등을 노리거나 뭐 당연히 회복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천천히 가세요. 네, 물타기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네, 물타기도 다 때가 있는 거고 상황적인 부분을 봐야 되고, 살 때가 있고 안 살 때가 있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나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도 나는 사야 될 때가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천천히 노리면서, 네, 뭐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당장 매수가 들어가서 뭔가 북적북적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북적북적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한 발 멈춰서 보세요. 지금 안 사도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자꾸 물타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이게 만약에 밑에서부터 지금 이게 바닥이야.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내가 여기서 물렸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가가 올라갈 거라면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큰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꼭 나는 저점에서 사가지고 완전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약간 급한 마음이죠. 빨리 이거 손실을 복구하고 싶어. 반등 나올 때 빨리 뭔가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용도를 우리가 보시고, 지금은 그냥 매매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뭐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은데, 그죠?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은데,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잘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나 매수 타이밍 잘 모르겠는데? 그냥 놔두셔도 돼요. 홀딩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전체를 다 얘기할 테니까 너무 급해. 왜 이렇게 다들 급하지? 네. 뭐 이게 무서워? 시장 무서워요? 오늘 조금 들 올라가니까 무서워요? 좀 내리니까 무서워요? 아니, 이 급락도 견디는 사람들이 지금은 되게 못 견디는 것 같은 느낌이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걸 누가 노리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제임스 토마스들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야. 아싸, 통하는구나. 내가 오늘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왜 사람들은 급락에서도 버텼는데 조금 올라갔다가 슬쩍 밀리면 여기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왜 여기서 안절부절을 못하게 되는가? 왜 더 겁을 많이 집어먹는 걸까요? 네? 왜 그럴까요? Why? 무엇 때문에? 급락도 버텼는데 지금 왜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 한 겁이 넘었다라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겠는데, 지금 더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더 빠지면 어떡하죠? 네. 지금 이걸 누가 노리고 있느냐? 외국인들이 노리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한번 써봅시다. 네, 오랜만에 우리 아침들 한번 써봐요. 자, 외국 놈들이 이제 공포의 드라마를 썼어요. 야, 다 뒤지게 해자. 네, 그래갖고, 야, 애들한테 겁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패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야. 얘네들이 이건 알고 있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요걸 갖다 팼어요. 후루루룩 떨어졌어. 근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형주 코스피 시장의 신용만 무지막지하게 비투가 엄청나게 그냥 막 전 국민의 한 뭐 3분의 2 정도가 삼성전자를 들고서 그냥 떠받들고 있는 상태에서 후루룩 빼뜨리면은 당연히 겁먹고 톡 갈 줄 알았는데 아니야.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계속 갖다가 사들이고 있어. 어쭈 이거 봐라. 어쭈 이거 봐라 돼요 지금. 어쭈 이거 봐라. 안 빠지네. 근데 이상한 결과가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코스닥이 급락을 해버려. 코스닥이. 예. 코스피는 그냥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지라는 놈은 안 빠지고 코스닥 이상한 종목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반대 매매가 뭐 리먼 사태 때 이후로 최대치가 나왔네. 뭐 하루에 400억이 나왔네. 뭐 일주일에 뭐 1,500억이 나왔네. 뭐 난리가 난 거야. 막 반대 매매 막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네. 우르릉 쾅쾅 쿵탕탕탕 핑핑핑 하면서 떨어졌어. 와, 이게 웬 떡이요? 네. 이게 웬 떡이냐가 된 거지. 지금 가물치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놨는데 뭐 떡봉화라 같은 게 막 잡힌 거죠. 이거 웬 떡이야? 이건 보너스나 마찬가지죠. 이제 우르릉 쾅쾅 반대매매 막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물량이 막 터져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잡아서 올리게 되면 시장 반등은 좀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밀어버린 상태. 그리고 그 물량을 받고서 치고 나가니까 외국인들 수급 잘 보자고 그랬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지만 코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은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 이거 다 누구 물량이에요? 개인 물량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죠? 코스피 떨어지니까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그냥 막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투매가 나오고 떨어지니까 반대매매가 나오고 반대매매가 매도를 또 부르고 투매가 투매를 불러가 주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싸 웬떡 꿀떡 잡아먹는 거죠.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튀었어요. 만약에 코스닥이 이렇게 안 되고 코스피가 급락을 해버렸어. 그럼 코스피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코스피에서 안 움직였거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가 잘 안 들어오죠. 매도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어.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아닌가? 네?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물타기 막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게 아닌가? 뭔가 잘못했나? 네. 비투도 많이 들어갔다며 개인들 엄청 샀다면서요.
뭐 이번에 올라갈 때 좀 팔긴 했습니다만, 네, 떨어질 때 또 산 거야. 삼성전자는 불패다. 네, 무조건 사면 간다. 네, 계속 가져가자. 10년 가져가자. 근데 나는 10년 가져가면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뭐 9만 10만 원 이상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10년을 갖고 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네. 근데 지금 외국인들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를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왜? 일단은 수익이 나온 상태. 나는 일단 돈을 벌었거든. 수익이 난 상태니까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쯤 하면 된 것 같아.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 연말 시즌 들어가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또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배당도 많이 줘야 되고, 뭐 어차피 다시 사야 되고 하니까, 자, 지금 이쯤에서 구매자랑 같이 털고 주가를 쭉 판 다음에 뭐 개인들 물량도 뺏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 좀 삽시다 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장창 쏟아냈는데 이게 웬걸? 떨어지는 대로 다 받아먹어. 주가가 어씨 뭐야, 빠지긴 빠졌는데 그냥 뭐지? 8조 원을 받아먹었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빚내서라도 막 갖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반대매매 쏟아지고. 자,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외국인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뭐야? 여기를 때렸는데 저쪽이 더 얻어맞았어? 자, 일단은 저쪽이 많이 빠졌으니까 저걸 갖고 일단 먹어보자. 외국인 매수가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서 개별주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종목이 먼저 빵빵빵 치고 넘어가는데, 삼성전자 뭐 어제 그저께 뭐 240조 투자한다고 했고 뭐 3% 오르긴 했는데 그게 다죠. 많이 안 올랐어요. 빠지지 않고도 있지만 많이 안 올랐어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관망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일단은 중소형주 쪽에 집중을 좀 해야 되죠.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팔아먹는 부분도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네. 왜냐면 물러서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뭐 물타기 들어갔을 수도 있겠고, 저점 매수가 들어간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가지고 올라간 곳에 대한 차익 실현이나 또는 뭐 손실 회복을 통한 매도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올라간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매매가 일단 들어가지 않아요. 야, 팔 거 다 팔았으니까 일단 개개봐. 가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걱정을 하게 돼요. 자, 일단은 물렸어. 물타기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가 에이 언젠간 올라가겠지 뭐 라고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락했어. 뭐 난리 났어요. 뭐 얘기하니까 뭐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네, 뭐 업황이 뭐 다시 꼬꾸라지네, 뭐 이제는 끝났네 등등의 얘기 나오면서 뭐 외국인들 엄청 팔아가지고 주가가 순식간에 10% 넘게 빠졌어. 원래도 지금 매도가 많이 지금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뭐 손실률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5% 20%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한번 더 까니까 마이너스 30% 후딱 나와버리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샀다 30% 훨씬 넘겠네요. 그죠? 네. 마이너스 30% 넘는 손실이 후딱 나와버려. 그러면은 삼성전자로 마이너스 30%가 나왔어. 물타기 해가지고 물론 괜찮을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한 15% 이 정도 나왔다 칩시다. 근데 물타기를 계속해서 해가지고 마이너스 15%까지 나올 정도라면 거의 몰빵이나 아니면 비중이 엄청 커졌을 거야. 근데 마이너스 15%를 빨리 극복을 하고 싶은데 극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외국 놈들은 매도가 끝났으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를 안 해주지. 엄한 개별주는 올라가지.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이게 아닌가? 네, 이게 아닌가? 이거 괜히 물타기 한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빚내서 들어왔는데 아씨 뭐야, 또 떨어지면 어떡해? 지금 딱 그 생각 드는 거야. 또 빠지면 어떡해? 더 떨어지면 어떡해?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공포가 현실이 될 거야. 그럼 막 진짜 그때부터 매도가 나오겠죠.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네. 외국인이든 뭐 방글라데시든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든 아니면 뭐 북한이든 뭐 누구든 주식 투자하고 있으면 일단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달라져요. 내가 이제 전 재산이 막 1억을 갖고 있든 10억을 갖고 있든 1000만 원 갖고 있든 간에 요걸 가지고 딱 봐봐요. 네. 그거 딱 가지고 나서 이렇게 딱 몰빵을 쳤어. 내 전 재산이야, 내 전 재산. 네.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딱 넣은 거니까 거기다 확 집어넣었어요. 근데 저렇게 빵 떠져봐.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뭐 이만큼이라도 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빠지면 큰일 나는데?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럼 외국 놈들은 딱 보고 있다가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 금리 인상이 나왔지 오늘. 네,
금리 인상이 나오니까 뭐 대출 부담이 되네, 뭐 증시에서 자금이 빠지네, 당위성을 또 제공을 해줘요. 엎친 데 덮친 격이겠지. 네. 물론 당장 뭐 돈 빌린 거에 대해서 뭐 금리가 막 뛰어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란 것 그 압박감 자체만도 힘들지.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대출도 막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나 이제 돈 빌려가고 물타기 할 수 있는 상황도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팔거나 버티거나인데, 빚내서 투자한 부분들은 당연하게도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거금이 무너지게 되면 반대매매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최저가에 털리고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디서든 주워 듣든 아니면 공부를 했든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부에 와닿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내가 아무리 강철 심장이고 뭐 그냥 뭐 바늘로 찔려갖고 피도 안 나는 그런 뭐 그냥 뭐 그런 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밤에 잠 안 와요. 네. 밤에 뭐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잔다고요. 맨날 아휴 그러면 이제 옆에서 물어보죠. 왜 그래? 어서 자. 그러면은 말 시키지 마. 씨 뭐 그러면 너 삼성전자냐? 딱 한마디는 너 삼성전자냐? 너 주식이냐? 너 계좌 갖고 와봐.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싸움질 나는 거야. 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지금 현재 코스피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뭘 해야 될까?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월요일날 뭐 검은 월요일이 나오냐고 급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공포감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7일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무서워 쭝얼쭝얼 대고 나서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뭐 테이퍼링 구체화될 것이다. 이거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악재요, 호재요?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테이퍼링. 이거를 악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거든요. 테이퍼링은 왜 악재예요? 네. 이거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시장에서는, 뉴스에서는 일단 양적 완화가 줄어드니까 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악재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그 뒤에 튀어나오는 것이 금리 인상이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악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악재냔 말이에요. 자, 잘 봐봐요. 내가 회사에서 그냥 경기가 어려워. 나 살기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아이고 그냥 우리 그냥 김대리 고생 많네 그러면서 그냥 요즘에 살기가 어렵다고 월급에다가 내가 당분간 100만원씩 주겠네. 네. 그러면 월급에다 100만원씩 더 받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괜찮군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갔어. 근데 김대리가 월급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적응하고 해서 월급이 좀 올라갔어. 자, 월급이 올라간 만큼 내가 이걸 좀 줄이겠네. 작년 월급이 20만원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내가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을 80만원으로 줄이겠네. 그럼 여기서 막 그냥 사장님 나빠요 그러면서 막 데모할 거야? 아니, 나 월급 120으로 오른 거는 120 오른 거고 20만원 오른 거 오른 거고 네가 주는 건 그대로 줘야지. 이거는 깡패 같은 짓거리지. 그잖아요. 자, 지금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가 뭐요? 시장에 돈을 많이 줬어 그동안. 니네 어렵다며? 그리고 막 돈을 막 풀어줬어요. 돈을 풀어줬는데 이게 슬금슬금 올라와서 어느 정도 그냥 좀 괜찮아졌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니겠지. 그죠? 피부로 어디가 좋아졌다는 것이요? 이렇게 그냥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 실적부터 해서 물가부터 해서 경기 지표부터 해가지고 안 올라온 게 없어.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모두 다 극복을 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할 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2019년도보다 2020년도 초반보다 지금이 더 잘 사는 시대예요. 경기 지표상으로. 네. 경기 지표상으로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뭐예요? 일단은 기업의 실적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대기업들 실적 다 늘어났거든요. 근데 어디가 줄어들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쪽에서 장사하기 어려워. 요즘에 식당,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일자리가 좀 뭐 이렇게 찾기가 좀 어려워. 일하는 환경이 좀 그렇긴 해. 막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자잘한 것들이 좀 문제잖아요. 어디 외식을 못해. 뭐 이런 것들. 여행을 못 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아직도 어려워 힘든 상황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외식 안 하고 여행 못 해가지고 돈 세이브된 것도 좀 많이 있을걸? 네. 지출이 더 많이 늘었을까요? 뭐 온라인 쇼핑 많이 해가지고 그건 쇼핑 많이 해서 그런 거고. 네.
근데 이런 자영업자나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힘들겠지.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해서 뭐 지원해준다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평균은 다 올라갔단 말이야. 자, 자영업자 전부 다 합친 사람들의 실적이 마이너스 10% 떨어졌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기업 실적이 5% 올라왔대. 그러면 어떤 게 더 클까?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요걸 다 퉁쳐가지고 경제지표를 내게 되면 제가 경기는 얼만큼 올라갔습니까? 라고 하면은 단 1%라도 올라갔겠지. 자영업자들은 마이너스 10% 그냥 실적 감소돼가지고 아주 죽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대기업들이 플러스 5% 실적 증가해가지고 경기는 1% 올랐습니다. 이것이 경기의 발표인 거예요. 네. 이것이 경제 발표인 거예요. 그럼 경기는 일단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졌는데 돈을 계속 준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야 니네 이제 먹고 살만 하지 않니? 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주는 돈을 줄이는 겁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줄인다가 아니라 조금씩 줄이겠다 이 얘기거든요. 1년에 걸쳐 가지고. 이게 왜 악재가 되냔 말이야. 경기가 좋아져서 돈을 지원 안 해주겠다는데 좋아해야 될 얘기 아닌가요? 나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나 이제 안 도와줘도 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 양적 완화를 정부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양적 완화를 정부가 진행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제는 이 금리도 같이 0%로 떨어지겠죠. 금리도 엄청 최저에다가 양적 완화로 돈을 막 풀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요. 금리도 낮아.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다는 인식 때문에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회를 보는 기업들이 있죠. 야, 금리가 공짜야, 공짜. 이자가 없대. 야, 돈이 너무 많아. 이거 갖다가 빌려가지고 공장 좀 짓자 이럴 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돈을 공짜로 빌려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팔았더니 잘 팔려. 실적이 늘어났어. 왜? 정부가 또 막 지원해준대요. 정부가 막 지원해준대. 뭐 이것도 해준대.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 일자리도 막 이렇게 뭐 해주고 뭐 재난지원금도 주고 뭐 해가지고 소비를 막 늘리니까 얘네 기업들의 실적이 좀 올라갔어.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보고 있다가 야, 쟤네들 공장 지어고 잘하는데? 야, 니네 무슨 돈으로 했냐? 야, 지금 금리가 공짜야, 공짜. 돈이 엄청 많아. 은행 가서 나도 빌려주셔. 나도 공장 세우는 거야. 이게 뭐냐면 민간 투자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100억 달러를 집어넣었다. 근데 민간 투자가 20억 달러 들어왔다. 그러면 20억 달러만큼 가져가야지 정부가. 안 그러면 시장에 120억 달러가 돌아다니니까. 이것이 출구 전략.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일단 풀어주는 돈을 줄인 다음에 금리 인상을 가는 거.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경기가 좋아질 때만 나오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질 때만. 여러분들 시장이 양적 완화가 들어가면 그 양적 완화가 주식 사는 데만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적 완화로 풀리는 돈들은 다 지원하는 겁니다. 뭐를요? 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돈이죠. 인프라 투자 지분 이번에 3조 얼마? 5천억 달러? 그거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예산 뭐 그거 가결안이 이제 타결이 됐잖아요. 그 인프라 투자가 주식 사라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인프라 투자 뭐 하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고 뭐 교량을 만들고 뭐 도로를 깔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공항을 짓거나 뭐 공공시설 짓거나 그거 누구한테 발주내요? 기업들한테. 그럼 기업들이 그거 발주내면 어떻게 해요? 뭐 지가 가서 하나? 사장이 가가지고 막 망쳐주고 뚝딱거려가지고 100년 동안 만드나? 아니잖아요. 사람 뽑아야지. 인부 뽑으면 거기서 또 일자리가 창출돼. 그럼 인부들은 돈 벌었으니까 뭐예요? 뭐 맛있는 거 사 먹겠지. 사 먹으면 어떻게 해? 소매업체들 실적이 늘어나겠죠. 자, 그런 효과야. 양적 완화는 그런 효과입니다. 근데 양적 완화로 돈을 풀어가지고 기업들 지원을 안 해줘도 지들이 이게 투자 열심히 하게 되고 에이씨 뭐 나도 할래 그래가지고 뭐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굳이 정부가 해줄 필요가 없는 얘기죠. 그게 테이퍼링이요. 그게 출구 전략이고 그게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가지고서 우리가 벌벌 떨고 있다. 이거는 뭐야? 언론 플레이죠. 이걸 왜 악재라고 보지? 난 이거 아직도 궁금한 거예요. 금리 인상도 한 번, 두 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금리 인상 왜 하는 거예요? 시장에 테이퍼링을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해주는데 테이퍼링 끝났을 때 금리 인상할 거 아니에요. 금리가 이제 0%. 근데 이제 돈을 더 이상 풀어주지 않는데도 막 시장이 막 그냥 돈이 많아 넘쳐 흘러.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을 좀 걷어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내가 풀어준 것만큼 가져가겠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물가가 막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 이런 뭐 금리 인상이다, 이제 뭐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뭔가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쓰는 정책인데, 이게 처음에 나오는 부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악재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상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랬던 적도 없고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더 상승합니다. 지금은 뭐냐면 경기는 일단 상승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이게 일단은 큰 대전제에 있어야지만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네? 뭘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대전제가 있어야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수급적인 상황이라든지 약간 흔들리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 떨어지는 것은 기회다라는 것이 계속 올라갈 거야 라는 대전제가 있어야지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제 끝났어, 박살이야, 뒤졌어, 이렇게 되면 떨어질 때마다 공포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금리 인상을 했어요. 0.25.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0.75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은행주들이 좀 오르네, 뭐 보험 관련주들이 오르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외국인 돈을 빼겠구나,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실제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뭐 바로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고, 금리를 오늘 올렸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얘기고. 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져요. 0.25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계산하면 마구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뭐 미국은 일단 연금리 0%라 치고요. 우리나라가 0.75예요. 원래 0.5였는데 에이 0.5%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기다 뭘 투자하냐 하고 있다가 이제 0.75인데 조금 이따 또 금리 또 더 올릴지도 모르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지네? 야, 이런 맛에 신흥국에 투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고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삼성전자보다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수익률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잖아. 삼성전자 지아무리 진짜 뭐 피똥싸게 올라가 봤자 100% 먹는 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바람만 조금 분다거나 호재만 조금 나왔다면 200% 300% 막 나오잖아. 이 맛에 급등주하거나 이 맛에 중소형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안정성은 좀 떨어지지만 올라가는 것이 담보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수익률이 조금 더 많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일단 올라갔어. 외국 놈들이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야, 쟤네 기준금리 올라갔으니까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올 거야. 이걸 볼까요? 아니면 야, 얘네 금리를 올렸대, 투자하자, 이렇게 될까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뭐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될 얘기 하겠습니다만, 자,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졌다라는 것은 지금은 미국이 안전하다, 안전자산이다 해서 미국 쪽으로 자본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미국 쪽으로 지금 안전하면서 성장성이 좋아, 미국이 증시가 계속 튀어 올라가고 있어,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신흥국이든 어디든 자금 빼가지고 에이씨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야, 니네 가지 말고 있어봐, 우리 지금 금리 올려줄게, 니네 돈 더 벌어야지,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 지금 경기 봐봐 다 좋잖아 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러네?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간다거나 그런 쪽보다도 들어오는 자금이 지금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오히려 시장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기다렸던 부분이죠.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금리 인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네, 실제로 여기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더 올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국 애들은 무려 1%라는 금리를 보게 되는 거야. 미국하고 차이가 1%가 납니다. 1%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1% 뭐 눈꽃만큼인데, 그건 여러분들 1000만원, 1억 이럴 때 이야기죠. 1조, 2조라고 생각해봐. 1조에 1%면 얼마요? 계산해봐요. 많잖아. 네? 1조에 1%면 100억? 이죠? 맞나? 100억. 100억이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도 1년에 100억을 더 버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이 뭐 누의 이름이요? 네. 가만히 있어도 100억을 더 버는 건데 왜 미국에다 투자해? 이거 그렇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투자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이 차이가 망하지만 않는다라면 100억 더 버는 쪽에 투자하겠다 이거야. 그게 이 키능 시장의 매력이에요. 시장이 망하지 않는다 보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내부적인 문제. 그럼 금리 인상이 무조건 호재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가계 대출이 너무 많아. 부동산, 네. 지금 뭐 빚내서 한 거, 뭐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너무 많아. 다 변동금리겠죠, 아마? 고정금리 지금 없잖아. 그죠? 변동금리겠죠.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오르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또 변동금리를 또 기가 막히게 저거 뭐 해요. 뭐 6개월에 한 번씩 움직이나요? 네, 뭐 코픽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죠. 처음에는 이제 뭐 돈 빌릴 때 변동금리, 고정금리 뭘로 하실래요? 그러면은 변동금리가 훨씬 쌀 거예요.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가 만약에 3%다. 그러면 변동금리는 한 2.5%.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변동금리를 선택하죠. 왜? 당장 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뭐라 그래요? 금방 갚을 거야. 네. 근데 금방 갚을 거야 생각해가지고 금방 갚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죠? 그 은행에서 빌릴 때 뭐라 그래요? 뭐 10년 모기지로 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한 1년만 쓰고 갚을 건데요, 뭐. 근데 못 갚아. 네, 못 갚지, 대부분은. 네. 그래서 변동금리에 우리가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 고정금리도 올라가겠죠.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서는 고정금리를 조금 더 주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번외적인 얘기고요. 자, 어쨌든 지금 금리는 일단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태야. 그러면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 뭐 신용이든 뭐 등등등이든 뭐 그 다음에 지금 은행들 보시면은 득달같이 대출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뭐하고 나가고 있어요? 대출이 안 돼. 규제가 들어갔어요. 나 대출 안 해줄 겁니다. 대출 규모를 죽여놨어. 이게 뭐 집값을 잡겠다, 뭐 투기를 잡겠다, 뭐 등등의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신규 대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막혔죠. 돈줄이. 그런 상태에서 금융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계 대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잔뜩 들어와 있던 예수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탁금, 그 다음에 신용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야. 여기다가 주가까지 떨어져 봐요. 맛이 가는 거예요. 더 빌릴 데도 없는 데다가 금융 비용도 늘어나는 데다가 손해는 더 커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산와니 뭐 산와니 머니니 뭐 그런 거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그런 대로 넘어가는 순간 일단은 좀 힘들어지죠. 왜냐면 금리가 굉장히 비싸지거든.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 2금융권 넘어가는 순간 이제 금리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근데 제2금융권까지 막혔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답이 안 나와.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내 1금융권 은행에서 빌릴 수 있으면 2금융권에 노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주식담보대출 하시는 분들 내가 돈이 있으면 주식을 담보해가지고 뭐 돈을 빌리겠습니까? 안 그러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몰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다는 게 문제죠. 특히 코인이라든지 이런데 네. 삼합회 그거 중국의 범죄 조직이죠. 네. 거기 잘못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주저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네. 삼합회. 그 뭐 삼합 이런 것도 있죠. 뭐 홍어 삼합. 그리고 홍어, 돼지고기, 김치인가? 이렇게 해서 홍어 삼합도 삼합회 중국의 범죄 조직을 얘기합니다. 뭐 이탈리아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우리나라는 뭐요? 우리나라는 뭐지? 뭐 모르겠네. 우리나라는 네 아무튼 뭐 그런 거요. 네 우리나라는 뭐요? K 조직 이런 건가? 아무튼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지. 또 그렇대요. 네.
빈센조 그런 거요. 네. 성투회도 괜찮아. 다 회가 붙었구나. 날라먹는 거지. 네. 아무튼 네 아줌마 일수 뭐 칠성 마카파는 이미 끝났고 칠성파도 끝나지 않았나?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요. 네, 뒤에 회자 붙이지 마세요. 왠지 네 날로 먹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되게 무서워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출을 끝까지 가져간 사람들은요, 지인한테 돈 다 빌렸을 거고요, 제1금융권 끝났을 거고요, 카드로는 이미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주택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나왔을 겁니다. 모든 돈 다 끌어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2금융권 넘어가는 거거든요. 왜? 더 이상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제2금융권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은행에서는 대출금리가 1% 올라가 1%도 아니겠지, 한 2%씩 올리겠죠, 이 새끼들은. 네, 2% 올리겠죠. 0.2% 올랐으니까 우리는 2% 올립니다, 이러겠죠. 쑥 올라가고. 그러면 그 제2금융권은 더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 특히 코인,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어린애들이요. 어린애들. 이 젊은 애들이 코인에 그냥 뭐 영끌이라고 하지, 영끌. 더 이상 대출 나올 데가 없는 데까지 갖다 쓰는 거야. 당장 돈을 빌렸을 땐 굉장히 달콤한데, 그게 이제 나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그냥 깨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깝잖아. 존버하면 돼, 좀만 버티면 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또 다른 데서 돈 빌리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금액적인 규모는 크지 않겠습니다만 담보할 게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학자금 대출도 있을 텐데, 요즘에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코인에다 투자하는 사람들 많았다며, 애들이. 그런 건 주식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코인 안 하고 삼성전자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학자금 대출 왕창 땡겨가지고 한 3천 땡겼어. 네, 학자금 대출부터 해가지고 뭐 지인한테 빌려가지고 땡겼어. 요거까지 빠졌어요. 이게 사는 거겠습니까? 20대 애들이요. 나도 20대지만 20대 우리 또래 애들이 네 얼마나 벌겠어. 봐봐, 맨날 나 쌀값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전년 근무하는데 20대들 얼마나 벌겠습니까? 네? 담보가 있으면 괜찮아요. 네. 행복나눔이님. 담보가 있으면, 이제 집을 살 때, 집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1억 5천 대출이 가능하죠. 네. 물론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거 뭐지? 대출 기준이 지금 좀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로 걸고 들어가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갚는 거 정말 힘들죠. 네. 갚는 거 진짜 힘듭니다. 뭐, 티도 안 나, 처음에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왔어. 안 합니다. 해외 선물. 도박 같잖아요. 그 밤새도록 뭘 하고 해외 선물 합니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네. 해외 선물은 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했어. 무서웠어. 근데 일단은 버티라는 게 버텼어요. 올라가니까 올라가나 보다. 또 돈을 더 해가지고 막 물타기 더 했을 수도 있고요. 올라가니까 이제 회복되겠지 했는데 또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여기서는 무조건 멘탈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누리고 있는 거지? 이제는 가만히 놔둬도 돼요. 외국인들이 가만히 놔둬도 돼. 지들이 놔둬가지고 매도를 많이 치지 않아도 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벌어지게 돼요. 개인들의 자금 자체는 굉장히 크거든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야. 주격 그냥 네, 치고받고 하는 거야. 야, 팔어? 너 팔았냐? 그럼 주가 떨어져서, 너 때문에 떨어졌잖아. 그럼 나도 팔래, 막. 네. 걔네들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일단 지들 팔 거 다 팔았잖아. 아직 안 사고 있죠. 왜?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쪽을 재미 보고 있어요?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온 쪽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딱 보고 있을 때, 야, 이걸 지금 빚을 이만큼 내가지고 했는데 얘네는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든 빨리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쪽에서 막 올라가. 외국인들이 저쪽에 매수가 막 들어가는 것 같아. 야, 절로 넘어가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매도가 나오겠죠? 네.
그럼 여기 꼭대기에서 또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저기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글로 뛰어 들어가면은 그 순간이 또 상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변동성 크게 보이는 상태, 뭐 특별한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횡보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거나 뭐 이럴 때는 그냥 뭐 이리저리 옮겨 타도 괜찮아요. 뭐 다른 거 더 좋아 보이는 쪽으로 가도 괜찮아. 근데 급등을 했거나 급락을 했거나 이럴 때는 갈아타면 안 돼.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냐면 이것은 당연히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내 것만 안 올라가요 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냥 박살이야. 내 것만 떨어졌어요 하고 올라가면 이건 박살이요. 여기서 박살 나는 거고 내 거는 그 다음에 올라가죠. 그럼 내가 팔아먹은 건 올라가고 내가 산 거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간단한 이치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당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심리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지능을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좀 쉬어가는 게 더 나아요. 왜? 충분히 물량을 지들이 털어먹고 나면 매수가 들어올 테니까요. 생각해봐요. 여기서 급등을 했어. 외국인들이 충분히 살 수 있었을까? 충분히 못 샀겠죠. 차익 실현이 또 들어가겠죠. 주가는 또 급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개인들이 물려가지고 또 바글바글 힘들 수 있죠. 그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차라리 이렇게 옆으로 쉬어가는 게 악성 매물입니다. 악성 매물. 나는 무조건 존버입니다. 나는 무조건 안 팝니다. 네. 에헴,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팔게 만드는 거. 나는 그냥 장기 투자자고요. 난 계속 가져갈래요. 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의심하게 만드는 공간이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일단은 급락의 공포를 한번 맛봤거든요. 큰일 날 것 같다. 반등이 시원찮아. 이럴 때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괜찮고요. 뭐 더 사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 사셔봤자 어차피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대전제, 아까 말씀드렸죠. 대전제는 뭐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주가는 상승한다. 이게 대전제야. 큰 덩어리란 말이야. 큰 방향. 자, 이 고속도로는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안에 내가 버스에 타고 있어요. 이 버스가 대전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국도를 가지고 가네? 그래도 어쨌든 목적지는 부산이요. 이거는 휴게소도 안 들고 계속 가네? 어쨌든 목적지는 부산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목적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가다가 자, 지금 부산에 좀비가 출현해가지고 부산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산에 좀비가 출현했대. 부산에 기차에 타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런 경우면은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 시장 상황을 큰 걸 한번 보세요. 큰 덩어리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을까?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목적지가 부산인지 어떻게 하냐. 부산에 티켓을 타고서 부산 버스를 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버스 탈 때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일단 타보자. 경부고속 타면 부산은 가는 거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라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경기 지표라든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지고 있잖아요. 경제가 나빠지고 있나요? 코로나 상황이 뭐 지금 그거 들고서 굉장히 좀 뭐 심각하다 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자, 2차 접종까지 끝나면 내년 봄에는 미국이 코로나에 대한 상황을 종지부를 찍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 종식이라는 얘기는 안 쓰고요. 팬데믹을 통제해버리겠다. 팬데믹을 끝내겠다. 코로나를 통제하는 상황. 즉 코로나에서 탈출하겠다. 이게 내년 봄이요. 내년 봄.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빨리 하겠다잖아. 10월 말까지 2차 접종
70% 이상 넘어가면 위드 코로나를 간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위드 코로나가? 카운팅 안 하겠다고요. 이제 코로나는 그냥 감기입니다. 자, 코로나를 가지고 뭐 델타 변이가 뭐 또 2,000명이네, 1,800명이네, 이거 의미 없는 숫자예요, 이제. 네. 우리가 뭐 그동안 뭐 주사를 맞아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되고 하는 거겠지만, 이거 의미 없는 숫자라고요. 요즘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값이 똥값 됐다면서요? 안 맞는다면서? 자,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백신이 처음 나올 때는 못 구해가지고 난리겠지만, 어느 정도 다 맞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보급률이 확 늘어납니다. 보급률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백신이 나오는 순간, 또 치료제가 나오는 순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그거는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이 없던 시절과 약이 있는 시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뭐 주가 떨어질 때 이것이 뭐 코로나 때문이다, 뭐 그래서 지난 3월처럼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와 뭐 완전 다르죠. 코로나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외국 놈들의 그냥 이런 뭐라 그럴까요? 수급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놀아나는 거지, 우리가. 시장이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목적지가 부산인 거 어떻게 하느냐? 목적지가 더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 백신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이제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겠지, 아무래도. 네. 지금 화이자 쪽에 뭐 정식 승인 난 거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전부 다 뭐 신뢰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다 물증은 아니고 심증만 있는 거라서. 네. 심증이라서요. 네. 백신을 팔아먹기 위한 부분이겠죠. 왜냐면 백신이 더 확 풀리거나 이제 접종이 다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네, 백신? 이거 아니야? 어차피 2차 접종 맞고 나면서 집단 면역? 그냥 부스터샷 한 번씩 맞는 거 뭐 20대 지금 젊은 층들은 1차 접종만으로도 그냥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에 매달려 계시면 안 돼요. 네. 코로나에 매달려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카운팅 안 하는 거고 경제 제재가 풀려요. 지금 뭐 9시까지 뭐 해가지고 또 뭐 죽이네 살리네 뭐 그러지만 이거 풀 거라고. 왜 이때 푸는 걸까? 대선이 있잖아. 네? 저는 다음 달입니다. 예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저는 딱 보니까 올해 이번 달은 다 꽉 찼고요. 다음 달 해가지고 가장 빨리 맞는 걸로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맞습니다. 다음 달 초에요. 네. 이거라고요. 네. 경기가 다시 풀리는 거, 경제가 좋아지는 거, 대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정책 수혜가 들어갈 테고요. 자, 일단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일단은 여론을 좀 끄집어내려면, 지금 사실은 이 여론이 굉장히 나쁘죠. 코로나에 대한 상황 때문에. 네. 그럼 요거를 이제 빨리 풀어주는 거, 이게 정부의 목적일 거야. 왜? 지금 대선이 있으니까. 네. 지금요, 19세부터 49세까지 지금 맞기 시작했잖아요. 오늘부터 맞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26일.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제가 끝자리가 0이거든요, 생일이. 끝자리가 0이라서, 네. 8월 10날 예약을 했더니 9월 달에만 가능하대. 그래가지고 9월 달에 자리, 그것도 딱 하나 남은 거. 네. 제가 또 방송 중에 못 맞잖아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맞으려고 보니까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낼름 제가 예약해서 잡아왔죠. 네. 우리 바로 집 앞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맞을 거예요. 뭐 어쨌든 9월달 안에 1차 접종이 거의 다 끝나겠죠. 그 다음에 10월달로 넘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끝나고. 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경기는 일단 흐름을 타고 갈 텐데, 포지셔닝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답은 일단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주가가 최소한 막 올라서 3,500, 4,000원 안 가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그렇게 크게 폭락할 이유는 없다. 왜? 경기가 좋아지는데 주가가 왜 폭락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야, 아빠가 월급이 그냥 2배로 뛰었다. 500만 원 받던 아빠가 1000만 원 받기 시작했어. 아이고, 우리 집 망했네. 큰일 났네. 우리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왔네. 우리 집 망해서 어떡해.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 솔직히 27.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안 보여요? 진짜? 27처럼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네?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 어디로 가고 있겠어요? 장은 상승장에서도 오르고 내리고를 그냥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려가는 게 없으면 안 돼. 섭섭하잖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인꼬 부부도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겠지. 네. 뭐 그냥 어머 자기야 자기가 제일 이뻐. 그래 네가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주지. 그랬다가 그냥 싸우는 거야 또 다음날. 네. 네가 왜 김밥을 하나 더 먹었냐면서 이렇게 사소한 걸로 싸우는 거야. 어떻게 그 애를 쳐다볼 수가 있어?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그냥 뭐 미안해 뭐밖에 없어 그러면서 뭐 과자 하나 사주고 그러면 또 그냥 홀랑 풀려가지고 또 뭐 호호해해 하면서 또 돌아다니고 그냥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시장 상승 기조가 있었던 상승이 있었던 시장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시장이 변하는가. 자 끝날 때는 우리가 다 알아요. 네 끝날 때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지. 왜요? 이때는 우리가 상투란 걸 알고 있었죠. 1일 1펀드가 이게 말이 됩니까? 네? 1일 1펀드. 펀드가 없으면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디 모험이 나가면은, 야, 성춘아 나왔냐? 하영이 나왔냐?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막 참석하려고 막 말 한번, 칵테일 파티 이런 거 있잖아요. 와가지고 전부 다 주식 얘기만 물어보는 거야. 네. 지금은 코인 얘기만 물어보죠? 네. 코인 망하는 거야. 그래서. 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여기 2000포인트 넘어갈 때 거래소에서 뭐 했죠? 축포 빵! 네 역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빵! 네 그때가 2007년도니까 내가 몇 살 때니? 13살 때냐? 하여튼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봤잖아요. TV로 빵!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뭐 꽃가루 뿌리고 막 네 2017년도 그때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네. 아시겠죠? 2017년도는 그것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자, 경기가 나빴던 시절, 우리나라 경기가 가장 좋았던 시절이 2002년도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해운, 조선, 건설, 그냥 평화의 시대야, 그냥, 네. 평화의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도 이때부터 OECD 국가의 순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한 게 2002년도 지나면서부터인 거 아시죠? 설마 우리가 99년도에도 선진국이었어. 아니야. 아시죠? IMF가 왜 온지 아시죠? IMF가 왜 온 거예요? 이거 몰라도 상관없는 거지만, IMF가 왜 온 거냐면, 우리가 OECD 국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네. 그냥, 우리가 가오가 없냐? 나 그러면서 그냥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면서 그냥 외화 갔다가 그냥 환율 방어하고 네. 해외에서 자금 유치해가지고 빚잔치하고 어음 돌려막기 하고 그러다가 빵 터진 거잖아. 그게 IMF예요. 우리나라 되게 못 살은 나라였어. 아시죠? OECD 가입을 언제 했냐? 90년대 초에 했던, 90년대 중반, 영삼이 때 했죠. 김영삼 때. 네. 그래갖고 김영삼이 그때 계속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OECD 국가입니다. 네. 우리 OECD 국가입니다. 김혜수가 왜 나왔냐 했더니, 그 국가부도의 날이었구나. 그 영화에 나온 거였지.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요. 네. 우리나라, 그게 96년, 97년이란 말이에요. 금모으기 하던 게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힘들었던 그 시절이, 그게 IMF예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잘 살기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 조금 넘은 거예요. 이때부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전 세계 경기가 다 좋아졌어요. 일본 빼고요. 다 좋아졌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올라갈 때 보세요. 올라가다가 좋아요 빵. 오 좋아요 빵. 네. 오 좋아요 빵. 네. 오 좋아요. 이제 사람들이 안 믿지. 빵이고 나발이고 됐어 이씨. 네. 이런 거 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왜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빵빵 떨어지는 거 왜 나오는 거예요? 미칠까봐 그런 거예요. 개인들이 들어오면 안 돼. 왜냐하면 개인들한테 먹여줄 자리는 없거든요. 시장은 그래요. 수익을 볼 수 있는 개인은 누구냐? 뭉쳐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외로운 검객 같은 거지. 네. 조정이 길게 나와요. 조정 길게 나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와요. 뭐 몇 달씩. 네. 떨어질 때 급락 나오지. 올라갔다 또 떨어지지.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 봐요. 전고 좀 넘어가 버려. 이게 몇 달 걸렸을까요? 이거 넘어가는데? 1년. 1년이요. 야, 신나게 올라가다가 막. 여기서 뭐, 빵! 네. 물타기 막 그는데 안 올라가. 뒤지는 거예요. 네. 근데 바닥에서 많이 밀어내느냐? 그것도 아니야. 희망을 줬다가 죽였다가, 다시 줬다가 또 죽였다가 막.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털리는 겁니다. 그럼 그 물량 받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종합지구 상황은요, 그런 조정도 없었어, 솔직히. 그냥 이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사실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잖아요. 2019년도 여기, 요때부터 무역 분쟁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거. 지금 이 포지션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 포지션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밀렸다가 정상화된 게 언제냐면, 작년 연말이에요. 근데 오버슈팅 좀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구간이란 얘기죠. 이럴 때 다 죽어나가요. 이럴 때 다 죽어나가. 작년 7, 8, 9월에도 다 죽어나갔죠. 이번에도 엄청 죽어나갔지. 네. 이번에 1월부터 요 조정 받는 거, 한 3, 4개월 받는 거. 다 죽어나갑니다. 지금도 시젠에 매수가 들어가서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이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죽일 때는 무조건 탈출을 하셔야 돼요. NC소프트 이런 거, 네.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네. 이렇게 죽이고 들어가면은 그냥 무조건 탈출이요. 이런 거, 이게 찔끔 올라올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술적 반등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양보레 사탕님 슈퍼채팅 양보레 5,000원 사탕님 감사합니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성투사님 잘 버티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회복이 덜 되었지만 덕분에 끝날 잘 때는 버텼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게 돼요.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똥 싸다가 끊는 적은 없어요. 왜냐면 찝찝하거든. 중간에서 잠깐 한 덩어리 떨어지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또 다른 덩어리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아? 한 번에 쭉 나오나? 설사 아닌 이상 그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네. 한 덩어리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이제 관략근에 힘을 주면서 또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 이거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죽여서 또 물량 받고 또 가는데 빠져나올 때는 그냥 다 보여. 아,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강할 때와 강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지금 시장은 어때요? 난 되게 강하지 않아요? 세잖아, 아직. 이거 좀 내려갔다고 약해진 거야?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3000포인트를 받았어? 네. 지수 봐요. 이게 지금 고점에서 약간 높다라는 포인트는 나타날 수 있겠지. 월봉상에서 종합지수 보시면 여기 이 정도가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네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서 깎아먹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여기서 회복을 더 많이 해줬어야 되지. 회복을 더 많이 해줬어야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가는 밑으로 처박히는 것보다 어느 시점에서의 횡보를 계속 만들 수 있을 겁니다.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옆으로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뭘 생각해야 되겠어? 삼성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 그럼 너는 삼성전자 도대체 왜 산 거냐? 싸니까. 배당 받으려고. 한 20%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많이 안 사죠, 대신에. 삼성전자도 아직은 높다라고 보긴 해야 되는데요. 더 올라간다 셈 치면 뭐 괜찮다고 생각. 근데 뭐 이거는 아직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간다 그런 위치는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 보세요.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되게 오래 들어갑니다. 늘 그랬어요, 삼성전자는요. 그러면 많이 사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의 날을 겪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때도 사가지고 뭐 1%씩 뭐 틈 날 때마다 많이 더 빠졌어? 그럼 좀 더 사보고요. 이렇게 모아가면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바닥이 어딘지 알게 되겠지. 내가 여기서 2019년도 여기 5월, 6월, 7월 요 구간에 매수했었던 것처럼 요때도 뭐 사자마자 또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모아가다 보면 아 이게 모이는구나라는 그 느낌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네 삼성전자가 반등을 세게 친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은 아니에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면 안 돼. 찔러 넣는 거야. 왜? 지금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갈 시점이기 때문에 좀 사보는 거지. 왜? 바닥인 것 같다. 근처인 것 같다. 근데 이걸 바닥으로 확신하지 마. 이 얘기죠. 그럼 지금 어떤 종목이 갑니까? 많이 떨어진 거요. 많이 떨어진 거. 이런 거 없이. 이런 거 없이요. 억울하잖아. 일단은 네.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막 이게 떨어져 버렸어. 쉽게 보면 이런 거요. 네. 내가 이런 데서 그냥 잘 보고 샀어. 이런 데서. 저점에서 이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샀어. 근데 왜 확 떨어져 버렸어. 아씨, 열받잖아요. 네? 열받잖아. 이런 것들이 가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 주가는 떨어졌는데 얘들은 그냥 변함이 없어. 끄떡없어. 누구만 판 거야? 개인만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반대 매매로 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소형주가 먼저 튀어나가겠지만 대형주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시장을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다 100%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게 삼성전자가 여기서 미친 척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240조 투자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배당을 가장 많이 준 기업이 1등. 네, 1등. 배당 1등. 외국인들이 이거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근데 배당을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더 싸게 해서 사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부터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뭐 그냥 슬쩍 한번 새끼발가락 하나 담가보는 거지. 살짝 찔러보는 거예요.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 하지만 찔러보는 거야. 왜 저렇게 해놓고도 미친 척은 올라갈 수 있거든? 올라가면 따라가야죠. 주식은 딱 정형화되어 있는 정답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답은 딱 있어. 얘네들이 여러분 돈을 뺏어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순딩 하잖아요. 주식 시장이 어떤 데인지 잘 몰라. 순딩 해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든 올라가겠지 막 그냥 네. 그 뭐 믿고 있고 막 그냥 기업들이 뭐 공시 내주면 다 믿고 그냥 네. 아유 뭐 저렇게 됐으니까 뭐 올라가겠지 뭐 그 책에서 나온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거기에 기반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심리 멘탈을 가지고 쥐고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걔네들이 다 보고 있어요. 네. 어쭈 이번에 김 사장님 빚 좀 많이 쓰셨네. 어디 한번 흔들어 보자. 흔들어 주세요. 이번에 저거 나왔잖아요. 이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2분기 배당 가장 많은 기업 세계 1등 삼성전자. 네. 엄청 좋대요. 이번에 특별 배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특별 배당 나와서 올해 이제 배당을 가장 많이 준 기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 배당을 이번에 좀 많이 줬잖아요. 저것 때문에 그 이재용 상속세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는 네, 삼성그룹의 이런 배당 때문에도 외국인들이 어떻게든 기회를 좀 노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뭐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쪽도 가급적이면 들고 있으면 한 5년 정도 갖고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걔네들이
배당만 받으려고 올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배당만 받으려고 하진 않을 거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가겠지. 뭐 시세 차익도 같이 노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빠질 때 빠지더라도 연말 시점에서 좀 올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배당을 더 많이 받아먹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뭐 그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카카오는 계속 저거 하잖아. 확장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확장하고 있고, 카카오가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카카오 다 합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못 따라가잖아요. 네. 아니요. 상속세가 지금 이만큼 나왔잖아요. 이거를 5년으로 나눠서 내겠다. 네. 뭐 1년에 뭐 몇 조씩 내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렇게 5년에 나눠서 내겠다 해가지고요. 여기 나오는 거 이제 배당으로 많이들 충당하려고 배당을 좀 확대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 배당부터 해가지고 배당금을 많이 받아서 올해 거는 낸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다음에 것도 내려면 또 배당 많이 줘야 되겠죠? 네. 이익도 많이 내야 되고 뭐 그런 거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식 담보는 아니고요. 네. 이게 금액이 많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세금 같은 경우 낼 때 그럴 거예요. 내가 올해 세금을 만약에 1억을 내야 된다. 와, 돈 많이 벌었네요. 네, 1억 벌어야 된다. 1억 내야 된다. 그러면 세금을 당장 1억을 일시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신청하는 거예요. 나 이거를 뭐 6개월에 거쳐서 나눠서 내겠다라든지 1년에 거쳐서 나눠서 내겠다라든지 매달 얼마씩 내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면은 이게 분납이 되네요. 네. 분납이 되고 또 이제 예시라고 하나요? 예비금이라고 하나요? 뭐 예정 뭐라고 하던가. 그래서 그 정확한 말은 모르겠는데 올해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또 1억 비싸게 나올 것 같으면 부담되니까 미리 5천만 원 정도를 먼저 내라. 이렇게 뭐 또 예정 고지가 나와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요. 이번에 배당 갖고 안 하고 주식담보 이번에 대출 받았다 그랬지, 은행에서. 네. 이번에 대출 받았다 그랬지. 대출 받았다고 했다 맞아. 은행 가서 대출 해달라고 했지 맞아. 그랬다는 것 같네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있어.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그 상속세를 다 내기 위해서는 뭐 주식을 팔기는 좀 그럴 거고, 그렇잖아요. 주식을 팔 수는 없을 거고 배당을 자꾸 키우려고 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배당 확대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주식수가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은행에 가가지고 한 7천억 좀 빌려주셔. 그러면은 네, 아이고 얘 해드려야죠. 뭐 이거 괜찮은데? 나는 한 100억도 안 빌려주면서 내 은행 가서 100억 좀 빌려주시오. 그러면 빌려줄까? 안 빌려줄 것 같죠? 그게 뭐, 참, 진짜. 네. 담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네, 얼굴? 이렇게, 네, 내 면상이? 그런 시대가 와야 되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빨리 저를 키워주십시오. 네. 일단 100만 가자. 네. 유튜브 100만 일단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000개에서 계속 커덕이고 있는데 이거 10,000명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만 명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10만 다음에 100만을 가자고요. 네, 이거를 빨리빨리 이룩하자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네, 가자 이겁니다. 100만쯤 가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100억쯤 대출해주지 않을까? 네.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은 그렇게 좀 복잡한 다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미로 같은 네, 좀 분석이 좀 되게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생각할 것은 딱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네.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매매에 대한 포인트는 항상 똑같아요. 자, 밑에 다 떨어지고 나서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거 사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 팔지 않습니다. 올라가다 꺾이면 매도합니다. 이거는 변한 게 없어요. 이건 변한 게 없어요.
이거는 항상 똑같은 전략입니다.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항상 일정해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런 시장 변동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냥 나는 뭐 무조건 버텨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한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빚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막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찍 끊어내고 다른 방향을 찾는 것도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빚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더 얻어맞게 되면 이게 레버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손실이 커지거든요. 빚이 없는 상태라면은 나는 그냥 버티라고 말하고 싶어요. 종목 웬만하면 그냥 버티세요. 시장 집까지 가봤자 지금 어차피 딱 흔들어서 죽여버리긴는 좀 그렇고 흔들어서 막 겁먹게 하기 딱 좋은 위치거든요. 이래도 안 팔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도 빚낼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도 코스닥으로 안 갈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래도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이런 거.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뭐 시장이 지금 왜 뭐 저렇게 뭐 폭락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수급에서 이미 다 미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뭐 지들이 뭐 어마어마한 게 팔아먹었다 하지만 8조 원 갖다 팔아먹은 거고 네 시장에서 뭐 엄청나게 팔아먹었다 하지만 전기전자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삼성전자 무지하게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나도 팔았지만 네 그거 다 누가 산 거야? 개인들이 산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들이 그만큼 샀단 얘기죠. 대형주 뭐 LG화학,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도 많이 사셨죠? 네. 현대차 뭐 그냥 뭐 말할 거 없지 뭐. 네 말할 거 없죠. 난 좀 일찍 팔아가지고 좀 네 그랬지만 NC소프트 그런 거 엄청 많이 샀지. 김지윤님은 저기 샀다문 옆에 가 계세요. 곧 끝나니까요. 네 거기 서 계시다가 샷다문 닫고 녹화 방송 보세요. 두산 인프라코어 뭐 두산 인프라는 우리가 근데 일찍 팔아먹어가지고 되게 배는 아팠었는데 네, 지금 보면 또 잘해서 소식이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아 나 이런 거 진짜 두산중공업 이런 거 뒤에서 사지 말라고요. 뒤에서 네 뒤에서 사지 마. 절대 뒤에서 사면 안 되는 것들이야. 그 물리는 거는 간단해요. 왜 이런 거 보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야. 이런 거요. 지금 이게 뭐 이게 말이 되는 꼭대기에서 매수하니까 남들이 좋다 그럴 때 남들이 막 그냥 부적부적 때 막 인기가 높을 때 막 근데 꼭 사야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데 사가지고 물리면 어떡해요. 이런 데 뭐 샀는데 물렸어. 막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물렸어. 그러면 그냥 냅둬요. 네. 마이너스 20%인데요. 마이너스 30%인데 냅둬요. 네. 그 애들은 반등도 빨라. 급락으로 떨어졌다면 빨리 올라가고요. 슬슬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거 알아서 올라갑니다. 어차피 걔네들은 하락에 대한 그 포지션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못 빠진다라는 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빼요. 왜냐면 더 빠지면 지들도 이제 복구하기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보통은 마이너스 20%가 그냥 최대한인 것 같고요. 마이너스 30%까지 가끔씩 내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산 것들은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위에서 사면 답이 없어. 이거는 일단은 네 저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저점까지 빠진다 치든 뭐 네 시간도 무지하게 오래 빠지고요. 이런 거 꼭대기에서 사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빚을 내서 답 봤다.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처음에는 다 장기 투자에 접근하죠. 뭐 인생을 역전하는 또는 신분 상승의 기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장기 투자하면 좋다라는 생각으로 접근들 하시는데 그게 정답이긴 해요. 주식을 계속 투자하게 되면 어쨌든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화폐가치 떨어지니까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주식은 상품입니다. 물건이거든요. 물건 가격은 화폐가치 떨어지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딱 10년만 지나도 그거 알게 되실 거면 뭐 그거에 기업의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잘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맞는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거 그다음에 소액으로 조금씩 모아가면서 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거 주식이 최고야. 근데 문제는 장기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하는 투자, 뭐 정리수익 투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런 데서 매수하는 거죠. 이때 두산주 이날 방송했나요? 네. 월요일 맞네. 이날 저녁 방송했겠네요. 이날 저녁 방송에서 했었던 것 같다. 그때 두산중공업 사야 하나요? 이게 뭔 호재가 있었지? 두산중공업 사야 하나요? 뭐 이게 두산중공업 어떻게 해야 되는? 뭐로 듣기 이런 거 팔아야지. 이게 그냥 간단한 시세 원리예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막 그냥 뭐 거기에 뭐 그냥 뭐 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막 그냥 상한가에서 오늘 상한가에서 잡았어요. 상따 했어요. 뭐 5% 먹었어요. 네. 왜 그 자동차 물개 이런 게 있잖아요.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빨리 간다고. 네. 5% 먹으려다가 마이너스 50%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하셔야지. 초보자, 처음 하시는 분들,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은 도대체 올라간 다음날 왜 빠지는 건데요? 좋은 뉴스 나왔는데 왜 빠지는 건데요? 급락하면 왜 팔면 안 되는데요? 나쁜 악재 나왔는데 왜 팔면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그 걱정과 거리는 멀어질 거예요. 월요일날 폭락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폭락해도 돼요. 나는 안 팔 거야. 월요일날 폭락하면 또 막 이것저것 살 필요성이 있겠지. 나는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더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은 네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아요. 뭐 불안한 생각 자체가 들지가 않아요. 왜 불안하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진 것에 대한 이유는 딱 나온 건데요. 왜 때문에 불안한 걸까? 그냥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9월달 월급은 또 나올 테니까. 네, 그 다음에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때 팔아가지고 예수금 좀 빼놓은 게 좀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네. 지금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예수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사야 되니까 그거 쓰지 말고 놔두라고. 네. 그거 조금 있습니다. 그걸로 이번에 조금 샀어요. 근데, 뭐, 그때 워낙 많이 갖다 팔아먹어가지고, 그 비중도 컸잖아. 그래갖고 팔아먹어가지고, 조금 샀어요. 조금. 네. 그때 팔아먹은 거에 한 5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나? 조금 샀습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막 흔들리지 마세요. 네,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뭐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 다음에 기간도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한 달이 아니라 뭐 2달, 3달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 네, 그게 왜 부럽죠? 그게 왜 부러워? 그게 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니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 뭐 공개적으로 다 했던 거잖아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다 사가지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다 팔은 거 아닙니까? 여기 그때 고점에서 안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어요. 깨질 때. 뭐 한 60%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수익률? 그죠? 50%인가 60%인가 나왔었죠. 이거 비중 많이 실어서 많이 먹었어요. 이거 한때는 70%까지 갔었. 우리 아들은 100% 넘었었던 것 같아요. 4만 원대 아들은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100% 그때 넘었었고 우리들은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네. 다 했었던 거잖아. 뭐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그죠? 그래서 그렇지. 보유 종목은 다 같이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옥석이 가리겠죠. 우량한 종목은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종목에 대한 언급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장기 투자자야. 근데 주식 매수하는 건 단기로 매매하죠. 단기로 매수해가지고 떨어졌어. 그러면 나는 장기 투자자일까? 나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나? 왜 그래야 되지? 팔아먹지 않아. 장기 투자 처음에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돼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지? 그 다음에 처음부터 몰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놓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뭐 가시면 되잖아요. 하락되고 오면 같이 떨어지죠. 그럼 올라갈 건 또 사면 되잖아. 네.
아니에요. 일단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는 애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아무리 개떡 같은 장이라도 올라가는 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장이 나오게 되죠. 다 떨어졌다. 그럼 여기서 나는 이 종목은 정말 꼭 가야 될 주식이야.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 그럼 저평가죠. 그럼 여기서 더 사야지. 그렇잖아요. 파는 게 아니라 더 사는 자리를 노려야죠. 시장이 떨어지는 거랑 종목이 올라가는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시장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새로운 놈을 살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봐봐요. 이게 주가가 빠졌을 때 포트폴리오를 이제 정돈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 거가 물렸어. 시장이 빠져가지고요. 네, 물렸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물린 종목이 정말 개떡 같아 보이겠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거는 새로 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0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걸 사는 것이나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일단 100만 원이 있어.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아 이거 말고 새로운 걸 사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요 5% 올랐어요. 내가 기존에 산 것도 5% 올랐어요. 똑같죠? 똑같은데 똑같이 5% 올랐지만 얘는 플러스 5%고 얘는 마이너스 10%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5%야 아직.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이 100만 원을 얘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갈 것 같은 내 주식한테, 내 새끼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평단가가 낮아지겠죠. 5% 올라갈 때 나는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 여기서 하면 5%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포트폴리오가 정비가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종목을 늘리는 게 아니고 종목을 늘리는 게 그리고 새로운 종목이 꼭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물론 저평가된 종목들 많이 쏟아 나오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새 종목을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기존에 있는 것부터 먼저 정비하고 가요. 일단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먼저 정비를 하십시오. 내 거가 마이너스 떨어졌어. 반드시 올라갈 종목이야. 그러면 더 사는 거야. 네. 새 종목 굳이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돌릴 때 해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게 이게 목적이지. 원래는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주식인데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더 사가지고 평단가 낮춰서 여기까지 데리고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네. 새로운 종목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종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싼 가격이 나왔어. 그럼 거기서 또 사야죠. 주가가 떨어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처럼 급락을 해가지고 모두 다 주저앉았어. 아씨 샀는데 마이너스 20%나 나왔어. 아이 마이너스 10%야. 100이 싫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샀던 가격보다 마이너스 10% 20%나 더 싸게 가격이 나왔네. 왜 생각이 변할까? 내가 처음에 산 그 생각. 자, 이 주식은 여기까지 갈 주식입니다. 나 올라갈 주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샀는데 떨어졌어. 나는 10,000원 샀는데 8,000원이 왔어요. 이거 변했어요? 떨어진다고 기업이 갑자기 내 눈밖에 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싸면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주식을 가지고 들어와도 괜찮아요. 새로운 주식을 가지고 들어와도 괜찮은데 내가 가져갈 종목이 정말 괜찮은 주식이다 그러면 더 싸졌으면 사야지. 사야 되는 타이밍은 있어요. 떨어질다가 반등이 나올 때 항상 요걸 기억하세요. 그냥 내가 여기서 10,000원에 샀는데 여기 지금 9,000원에 떨어졌어. 그래서 사야지. 7,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물렸어. 다 떨어지고 나서 올라올 때. 이거 뭐라고 한다고? 뭐 낚시골이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위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정보 사서 물렸어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다 올라가. 뭐 그거 뭐 한 달, 두 달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보고 가는 건데 물려도 괜찮아. 결과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지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겠어? 올라갈 때가 나오겠지. 그때 더 사면 되지. 평단가 낮춰주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목표 가격대 2만원이었어. 만원에 샀는데 여기에 뭐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목표 가격 대비했을 때 만원에서 2만원 가면 100%지만 8,000원에서 2만원 가면 몇 프로요? 많지. 네? 150%면 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거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다. 분석을 다 끝났어. 이거는 꼭 가야 되는 주식이야. 그 믿음이 있으면 그냥 갖고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없이 제가 항상 방송이나 이런 데서 상담할 때 이거 왜 사셨어요? 그러면 몰라. 그냥 사라고 해서 사시오. 뭐 하는 기분인지 아세요? 몰라. 그러면은 이렇게 흔들릴 때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거를 기억하세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한번 급락이 빵 떨어졌다가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심리가 정말로 많이 흔들리니까 내가 믿고 가는 주식이고 내가 정말로 공부해서 분석한 주식이라면 그냥 가지고 가세요. 전략은 바뀐 거 없습니다. 시장은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단기적 변동이 나왔을 뿐입니다. 아직 전망은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타기는 공부 잘하고 하십시오. 제가 유튜브 강의에 물타기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자, 내일은 주말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좀 더 흔들어 주세요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저항대에 거의 진입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횡보만 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오히려 좀 내려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주가가 내려간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바닥은 잡힌 거고 이런 이 바닥 구간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있으시면 돼요. 물론 며칠 더 힘들겠지. 하지만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제 거 그 주식 배우기라는 그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쪽에 보시면 물타기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또는 시장이 빠져서 막 힘드신 분들 괜찮아요. 이게 장이 올라오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참으세요. 아시겠죠? 쫄지 마시고 이거 다 네, 한마디 해줘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요. 네. 그러니까 속지 말고, 네. 자기 중심을 잘 잡고 갑시다. 네. 아시겠죠? 이상한 거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고점에서 막 이상한 거 막 떨어지는 것 같고, 막 그냥 이게 내 거야! 라고 하고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아닌 거고요. 진짜 아닌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좋은 것도 있잖아. 진짜 배기들 가지고서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네. 김종필이요. 김종필은 그러고 보니까 3김에서 대통령 못 해본 유일한 사람이긴 하네.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